찬이도 했어요? 야, 이 숙제 이 많이 저조한데? 너는 이 프린트 아닌데? 응? 어디 있는지 몰라? 자기 관리가 안 돼요? 한두 번이 아닌데? 어? 참 이게 아니라 이 다음 거구나. 찾았어요? 숙제를 안 했다는 얘기는 그동안 복습을 안 했다는 거거든. 그럼 까먹게 돼요. 숙제를 해도 또 까먹는데 이게. 복습하라는 의미지. 이게 막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187페이지 핵심 체크부터 할게. 나는 이 핵심 체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근데 애들이 에이 이거 안 풀어 그냥 아는 거 아니야. 이 개념이 중요하지. 핵심 체크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1번에 유전자, 2번 생명 중심 원리. 서술형으로 많이 내는 문제입니다. 생명 중심 원리에 대해서 논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3번에 DNA, 4번에 삼염기 조합, 5번에 전사, 6번에 코돈, 7번은 번역, 8번 리보솜, 9번 아미노산, 1번에 OXXO, 2번에 단백질, 3번에 A는 전사, B는 번역, 4번에 UAU, CGG, AGU, 5번에 기억은 삼염기 조합, 니은은 코돈, 2번에 가는 GGT, 나는 UAU, 6번에 OXOO. 질문 없어요? 넘겨서 또 핵심 체크. 1번에 염기서열, 2번 단백질, 3번에 헤모글로빈, 4번에 DNA, 5번 RNA, 6번 사람. 1번에 OOXO, 2번에 페닐케톤요증, 3번에 XOXX, 4번에 유전 암호 체계. 세균에서부터 인간까지 이 암호 체계가 똑같습니다. 질문 없고요. 자, 넘겨서 내신 만점. 1번에 4, 2번에 1, 3번에 4, 4번에 3, 5번에 2, 6번에 B는 기억, C는 니은. 하나 질문이 있어? 2번? 2번 그림은 생물의 형질. 이 형은 형태를 얘기하고 질은 성질을 얘기를 하는 거야. 생물의 형질이 나타나는 과정. 이게 유전자 때문에 그렇다 이 얘기죠. 갈색 눈동자 유전자. 얘는 많은 양의 멜라닌 합성 효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양의 멜라닌을 합성할 수 있습니다. 효소가 있어서. 그래서 갈색 눈동자가 나왔고, 파란색 눈동자 유전자는 적은 양의 멜라닌 합성 효소가 있어서 멜라닌을 적은 양밖에 합성 못해요. 그래서 파란색 눈동자가 됩니다. 선생님 멜라닌은 적은 게 좋은 거래요. 그렇죠? 신비스럽지 않니? 외국 여자 얼굴을 이렇게 싹 보면 안 그래요? 나만 그러나? 철이 없나? 자, 옳은 거 골라라. 기억. 유전자는 단백질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네, 맞네요. 니은. 유전자의 유전 정보에 따라 리보솜에서 눈동자 색을 결정하는 색소가 합성된다. 자, 유전자에 있는 거지 리보솜에서가 아니죠. 리보솜 단어 때문에 틀렸어요. 디귿. 갈색 눈동자와 파란색 눈동자는 유전자에 의한 합성되는 색소의 종류가 다르다. 아니지, 종류는 같지.
많은 양이냐 적은 양이냐 요 차이지. 그래서 이것이 틀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용을 모르면 갈색은 갈색 눈동자 유전자가 있고 파란색 눈은 파란색 유전자가 있다. 그게 아니라 눈동자 멜라닌 합성 효소가 너무 작으면은 파란색이 되는 거야. 종류는 같습니다. 그래서 1번 기억이 정답. 해나는 5번 했나요? 2번. 네. 그러니까 유전자가 얼마나 중요하니? 그 유전자는 누구한테 온 거야? 부모한테로 온 거야. 그 좋은 부모님을 만났다는 건 축복이죠. 그래서 옛날도 결혼할 때는 누구를 봐? 어른을 봤거든. 꼭 집에 가서. 왜냐면 부모님의 유전자가 자녀한테 가니까 그 당사자는 이렇게 꾸미면 모르잖아. 부모님을 보면 그 습성이 많이 남으니까. 너도 결혼할 때 꼭 남자 부모님을 봐야 돼. 응? 알았지? 명심해야 돼. 응? 네. 7번에 CTT, ATC, GCG. 8번에 5, 9번에 4, 10번에 5, 11에 1, 12에 5, 13에 3. 9번, 11번 시험에 그대로 많이 나왔었던 문제입니다. 질문. 9번. 그러면 어떤 단백질의 구조를 나타냈다. 가 부분에 30개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다면 가 부분이 아미노산의 30개. 이 부분의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DNA는 몇 개의 염기로 되어 있나요? 자, 3염기 조합이지. 3개가 한 묶음이 돼서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90개가 돼야 3개 해서 30개를 지정하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네. 또 넘겨. 14에 4, 15에 2, 16에 니은 디귿. 17번 기억은 무엇이며? 기억이 뭐지요? RNA. 어떤 역할을 하나 RNA는? 유전 정보 전달. 또 하나가 단백질 합성. 2번 기억은 DNA A와 B 중 어느 것으로부터 전사가 됐나요? 처음 시작점은 어느 건가요? B로부터 나왔죠? 네. B가 시작이란 말이야. 왜 그러냐면 얘가 꾸물꾸물 이렇게 교차로 되어 있으니까 어느 게 W인지 잘 몰라. 그래서 우리 RNA 여기 U가 나왔다는 얘기는 T가 그대로 나왔다는 얘기지. A가 T가 있으니까 시작점은 B, A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B로부터 전사되었습니다. 3번 몇 개의 펩타이드 결합이 있는지 쓰고. 몇 개가 있어요? 3개. 왜냐면 아미노산이 4개야. 그럼 결합은 몇 개야? 3개지. 펩타이드 결합은 3개입니다. 마이너스 1을 하면 되겠군요. 18번 그림은 해파리 형광 유전자를 주입하여 탄생한 형광 고양이를 나타낸 것이다. 실질적으로 이런 게 있어. 해파리에서 해파리 그 형광색이 나타나잖아. 그래서 그 유전자를 빼서 고양이 새끼 눈깔에다 쳐넣었어요. 그래가지고 밤에 보면 얼마나 무섭겠어. 난 고양이가 너무 무서워. 우리 주차장에 주차를 딱 하고 가는데 고양이가 야옹 야옹 그래서 난 무서워서 있는데 이 새끼가 내 발로 오는 거야. 그래서 발 여기에 이렇게 들어넣어 하고 막 난 무서워가지고 막 이랬더니 얘가 또 계속 쫓아와요. 또 그러다가 저쪽에서 막 들어넣어서 막 고양이는 야옹야옹 안 한대.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만 야옹야옹하고 지들끼리 있으면 하고 막 좀 싸나운 소리를 내. 어쩔 때 야옹야옹 하냐면 귀여움 받으려고 할 때. 그래서 인간들이 있으면 일부러 귀여움 받으려고 야옹 야옹 이러는 거야.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그런 단어를 안 쓴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굉장히 똑똑한 여자 그리고 매력적인 여자를
고양이 같다. 그게 칭찬이래. 근데 더 똑똑하고 더 매력적인 여자는 어우, 저는 여우 같다. 여우 같다 그러면 엄청 커다란 칭찬이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우, 여우 같은 여우 기분 나쁘잖아. 그지? 근데 프랑스는 여우가 최상의 그 칭찬의 말이라 그러더라고. 프랑스 여자 만나면 폭스 딱 해봐요. 그럼 되게 좋아할 겁니다. 자, 18번. 해파리의 형광 유전자가 고양이 몸속에서 발현될 수 있는 까닭은 유전 암호 체계가 뭐해서 동일함으로. 유전 암호 체계가 동일함으로. 해파리 유전자가 전사 번역을 고양이 몸속에서 하게 됩니다. 앞으로의 세계는 진짜 무궁무진할 것 같아. 겁날 것 같아. 그지? 동물에 이런 걸 사람 몸속에서 당연히 주입하려는 사람이 있겠지. 사람의 몸속에 넣으면 밤에 막 눈이 형광 해파리 마냥으로 막 고양이처럼 이렇게 되겠고. 그지? 실험하려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요즘 점점 개성화 시대라. 어우, 무서운 세상이 될 것 같아. 자, 넘겨서 실력업. 1번에 4, 2번에 5. 2번을 풀었으면 실력자입니다. 이거 학교 시험에 이대로 나와요. 3번에 4, 4번도 4. 질문 없어요? 자, 2번. 표는 DNA 이중 나선을 분리하여 얻은 가닥 1, 2와 이 DNA로부터 전사된 RNA의 염기 조성 비율을 나타냈어요. 자, 가를 보니까 타이민이 있네. 그지? 다를 보니까 타이민이 빵이야. 그 대신에 유라실이 있어. 따라서 가와 나가 DNA예요. 다는 RNA예요. 라는 걸 알아요. 그죠? 그런데 가의 타이민이 17%야. 그럼 나의 아데닌이 17%가 돼야 되네. 왜요? 상보적 결합을 하니까. 따라서 기억에다 몇이라고 써야 돼? 17이라고 해야 돼요. 니은? 잠깐만. 일단 기억 17 썼지요? 그럼 니은은 몇이라고 써야 돼? 33이라고 해야죠. 그럼 디귿은 28이라고 해야 되네. 되겠어요? 그런데 RNA 다에 사이토신이 33이야. 그대로 위에서 나왔다는 얘기지. 그럼 리을은 17이 돼야 되겠지. 그대로 내려와야 되니까. 이게 33이니까 이게 33이지. 네. 20이니까 20이지. 17이니까 17이고. 그러면 미음이 몇이 돼야 돼? 아니, 미음. 28이 돼야 되지. 타이민이 그대로 내려와서 유라실로 변해야 되니까. 디귿이 28이야. 그지? 디귿이 28입니다. 여기 아데닌이 28이잖아. 네. 그럼 타이민이 28이지. 그럼 유라실이 28이 돼야지. 얘는 없잖아. 타이민이 없고 그 대신에 유라실이 있는 거지.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옳지 않은 것은 기억 더하기 니은은 50. 디귿과 미음은 같아요. 그죠? 리을은 17. 가나는 DNA, 다는 RNA. 맞아요. RNA의 염기 서열은 나와 상보적이다. 나가 아니라 가와 상보적이다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문제고요.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이번. 또 질문이 있어요? 없어요? 자, 넘기면. 네. 1번에 3, 2번에 2, 3번에 골지체, 4번에 1, 5번에 2. 질문 없나요? 없어요? 넘겨서 6번에 2, 7번도 2, 8번에 1, 9번에 4, 2, 2, 1, 4. 통과? 네. 10번에 3, 11에 1, 12에 5, 13에 4. 12번.
그러면 어떤 효소의 농도를 A, B, C로 다르게 하였을 때 반응물의 농도에 따른 초기 반응 속도를 나타냈어요. 자, 옳은 거 고르세요. 기억. 효소의 농도는 A, B, C 중 C가 가장 낮다. 네. 그래프에서 볼 수 있겠지요? 맞아요. 효소의 농도가 B일 때 S1까지 반응물의 농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반응 속도도 증가한다. 네, 맞지요. 디귿. S1에서 전체 효소의 수 분의 반응물과 결합한 효소의 수는 B가 A보다 더 커요. 그렇죠. 그래프에서 바로 나타날 수 있지. S1에서라고 했으니까. 효소의 농도가 B일 때 S1에서 반응 속도 1이지요. A는 1보다 작으니까. 네. 이게 정답 5번입니다. 다음 질문 있나요? 없어요? 네, 이제 내용. 좀 덥지? 어느 걸 끄는 게 더 좋을까? 이걸 끄는 게 더 나을까? 좀 덥다. 이거 안 꺼져. 자, 지난번에 지질시대 했습니다. 지질시대, 자연선택설, 생물다양성과 보존까지 오늘 하도록 하자. 페이지 202페이지 202페이지. 책도 숙제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이 숙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중단한 여기. 여긴 했습니다. 조금 이따 보자, 이거는. 지질시대 먼저 하고. 지질시대. 지구가 만들어지고부터 지금까지를 우리는 지질시대라고 해요. 그럼 지금으로부터 몇 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 46억 혹은 45억. 그죠? 그래서 시대를 크게 이렇게 나눌까? 자, 이게 무슨 시대? 캄브리아대. 여기가 고생대. 여기가 중생대. 지금은 신생대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네 가지 대로 나눴어. 그지? 이 기준이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생물계의 급변. 갑자기 변했습니다. 또 대규모의 지각 변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네 가지로 나눴습니다. 요 연도도 알아야 돼. 고생대는 지금으로부터 5억 7천만 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5.7억. 중생대는 2.5억, 대충 이렇게 하자. 2억 4,500만 년 뭐 이런데 교과서마다 약간 달라. 교과서가 뭐였어? 저희요 화학. 미래인인가요? 응? 잠깐만요. 저 사진 찍은 게 알았어. 나중에. 교과서마다 약간씩 연도는 틀려. 그래서 요 숫자를 요런 걸 내는 학교는 조금 쓰레기 학교입니다. 약간씩 의견이 있어서 오히려 이때 뭐가 나타나느냐 이걸 물어야지. 신생대는 7천만 년 전 0.1
7억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지질시대에 살았던 생물의 흔적, 이걸 우리는 화석이라고 하죠. 근데 화석의 종류가 크게 두 종류. 하나는 시상화석, 또 하나는 표준화석. 표준화석은 그 시대만 살다가 다 사라지게 됐어요. 그래서 표준화석으로는 시대를 알 수 있습니다. 시상화석으로는 환경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산호가 나왔다. 아, 옛날에는 여기가 얕고 따뜻한 바다였었다. 조개가 나왔다. 아, 여기 갯벌이었었나 보다. 전갈 화석이 나왔어. 아, 여기 사막이었구나. 이런 식으로 환경을 알아내는 게 시상화석이야. 화석이 잘 생기려면 개체수는 어때야 돼요? 많아야 돼요. 딱딱한 부분이 있어야 돼요. 딱딱한 부분. 죽을 때는 어떻게 돼야 돼? 갑자기 뒤져야 돼요. 그죠? 딱딱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 천천히 죽으면 썩어버리니까 suddenly 아웃 돼야 돼. 그리고 화석화 작업을 받아야 돼요. 화석화 작업. 이래야 화석이 생길 수 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암기. 표준화석을 외워야 되는데 선, 캄, 무, 리, 아, 대. 다음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나눴어요. 그죠? 자, 선캄브리아대 때 가장 대표적인 표준화석은 뭐가 있나요? 조금 길었지요? 기억나나요? 남세포. 자, 스트, 로마, 톨, 라이트. 자꾸 중얼중얼거려서 외우자. 따라해. 스트로마톨라이트. 스트로마톨라이트. 남세균이 흙이랑 모래랑 같이 굳어져서 된 화석입니다. 후기에는 에디아카라, 동물군. 얘는 단세포였는데 이제 다세포가 막 나오기 시작을 한 거야. 그래서 해면류, 해파리 이런 것들이 에디아카라 동물군에서 무디기로 나오게 됐습니다. 이 고생대 때는 화석의 종류가 갑자기 많아져요. 왜? 남세균이 황합성을 해요. 그래서 산소를 만들어서 오존층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맨 처음에 생물들은 물속에 있다가 오존층이 형성이 되고 나서 육지로 다 나오기 시작을 했던 거지. 고생대 때 가장 번성했던 게 삼엽충, 그리고 필석, 갑주어, 푸줄리나. 그래서 삼엽충. 얘는 생긴 모습이 이렇게 생겼다 그랬죠? 어깨에 발이 달렸어요. 그래서 삼엽충과 같은 걸 다 뭐라고 불러? 완족류라고 얘기합니다. 또 필석, 갑, 주어, 푸줄리나. 푸줄리나는 실패처럼 생겨서 이런 놈을 우리는 방, 추, 충. 이 충자는 벌레 충자야. 네. 그러다가 갑자기 멸종을 한 거야. 그 이유가 고생대 말에 판게아가 형성이 됐습니다. 초대륙. 대륙과 대륙이 뭉쳐졌어. 그래서 해양 생물 화석이 전멸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새로운 시대 때 나온 게 공시. 암이 뭐예요? 암모나이트. 공명시 조세. 이 암모나이트. 이 애를 우리는 무슨 종류? 두 종류. 머리에 발이 붙었습니다. 오징어의 조상이라 그랬어. 암모나이트가 생긴 건 소라처럼 생겼는데 시조새는 파충류의 특징도 있지만 조류, 새의 특징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새는 새인데 이빨이 있어. 꼬리도 있어요. 꼬리도 길어. 조류의 특징, 깃털이 있어요. 그래서 진화 단계를 알아낼 수 있는 게 이게 화석이 되는 거죠. 신생대 때는 그죠? 화폐석, 머드. 이 화폐석에서 기름이 엄청 많이 나왔어. 그래서 얘를 우리는 유공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SK 그 정유회사 있잖아. 옛날에 걔네는 이름이 유공이었어요. 유공. 그리고 이게 석유가 돈이 되는 사업이거든. 그 미국에서도 왜 주 5일제가 됐냐면 우리나라 내가 냈더나 옛날에 다 토요일도 학교 가고 그랬었거든. 근데 토요일 날은 오전만 수업했어. 딱 1시에 끝나고 뭐 그랬어요. 미국에서 주 5일제를 하는데 정유회사에서 국회의원들한테 로비를 막 한 거야. 인간답게 살아야 된다. 주 6일 일하면 안 된다. 주 5일 일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법안으로 통과를 했거든. 이 정유회사들이 왜 자꾸 돈을 내서 주 5일제를 하자 그랬냐면 사람들이 쉬면 뭐해? 놀러 가겠지. 그렇지? 걸어갈 일은 없잖아. 그지? 무조건 차 타고 가야 되거든. 이게 정유회사들은 망하지가 않아. 기름회사들은. 우리나라 5개 있잖아. 그지? GS 칼텍스, 쌍용, 현대 오일뱅크, SK. 그리고 뭐 하나가 뭐지? 쌍용, 그렇지. S-오일, 쌍용, 현대, 오일뱅크, 그지? 이 쌍용, 첫 글자로 쓰자. 쌍용, 현대, GS 칼텍스, SK, 또 하나가 있는데? 뭐 작업관 얘들은 망하지가 않아요. 다 기름 넣어서 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때는 이 SK 빨간색이죠. 이때는 유공이었는데 국가가 어느 정도 관여를 했어. 그래서 반은 공무원급이었었거든. 근데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딸이 고소영이라고 있는데 그 SK 성경 아들이랑 결혼을 한 거야. 대통령 딸이랑 기업이랑. 그러니까 자기 딸 좀 잘 살아야 되니까 이 유공을 걔한테 넘긴 거야. 싸게. 그래가지고 신문에 아주 크게 났어. 동네 구멍가게가 뭐 이마트 뭐 이런 걸 접수한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또 이제 청와대 가서 또 장인어른 고맙습니다. 뭐 이래가지고 또 돈이 서로 주고받고 막. 그래가지고 SK가 그 다음에 굉장히 컸지. SK라는 회사가 쪼만했거든. 카세트 테이프 팔고 요 정도였는데 딸을 그냥 결혼을 하면서 그냥 막대하게 막 계속 커나가게 된 거지. 고로 뭘 잘해야 된다? 결혼을 잘해야 된다. 게다가 통신까지도 넘겼어요. 옛날에는 한국 이거였는데 통신 사업으로 하니까 우리가 휴대폰 비용 내면 내가 자는 사이에도 기본 요금 쭉쭉 가는 거지. 그 통신업계도 망할 수가 없거든. 계속 돈을 벌어주는 규모거든. 결혼을 잘해야 됩니다. 유공충 메모드. 자, 그런데 표준화성 말고 또 외워야 될 게 있지? 식물. 번성했던 건 고생대 때 양치식물이 번성했어요. 자꾸 안 좋다. 자꾸. 양치식물이 번성했다. 양치식물이 뭔데요? 대표적인 게 고사리가 여기에 들어가요. 중생대는 거치식물들이 번성했어요. 거시식물은 씨가 겉에 있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게 소나무, 소철 이런 거. 신생대는 속시식물들이 번성했어요. 씨가 속 안에 있어요. 예를 들면 사과, 뭐 포플러, 뭐 이런 것들이 번성됐다. 질문. 선생님, 딸기는 그럼 거씨예요? 속씨예요? 라고 질문을 누가 하더라고. 현성아, 딸기 거시식물일까? 속시식물일까? 거시 아닐까요? 속시. 거시. 속시. 딸기를 보면은 씨가 이렇게 있지? 겉에 드러나 있는데 속시식물이야. 속시식물이야. 나도 겉에 있는데 왜 이름을 또 그렇게 속시에 들어가더라고. 딸기는 속시식물입니다. 나한테 따지지 마.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 자, 또 우리 척추동물.
척추, 등뼈가 있는 동물들. 선깜부리아 때는 없었어요. 왜냐면 단세포, 겨우 다세포. 고생대 때 드디어 뭐가 나왔어? 그 다음이 양서류가 나왔어. 왜? 오존층 때문에 육지로 나오게 됐단 말이야. 중생대 때는 파충류. 그리고 조류, 포유류. 그래서 어양, 파조포. 중생대는 파충류의 시대입니다. 네, 맞고. 신생대는 포유류의 시대. 그리고 번식 방법은 어류까지는 다 난생. 알을 낳아요. 포유류는 태생. 새끼를 낳아서 저주로 키웁니다. 포유류의 특징은 새끼를 낳아요. 그리고 젖을 먹여 키워요. 그래서 물속에 있는 상어는 어류다, 포유류다? 어류다. 하지만 고래는 포유류예요. 새끼를 낳아서 젖을 키워. 이 고래는 옛날에 육지에 있었는데 등치가 크니까 숨쉬기가 어려운 거야. 폐를 압박해서. 그래서 얘가 아우 힘들어, 살기 힘들어. 그래서 이사를 간 겁니다, 바다로. 응? 그러니까 부력이 있으니까 호흡도 잘 될 수 있고. 그래서 그 지느러미, 앞지느러미를 보면은 앞다리하고 유사해. 고래가 그 근원을 보면은. 그래서 포유류, 고래는 포유류. 또 날아다니는 새처럼 보이는 박쥐. 그죠? 걔도 새라고 안 하고 포유류야. 왜냐면 새끼를 낳아서 젖을 키우니까. 박쥐 보면 좀 징그럽고 무섭지 않아? 난 그래서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배트맨이 박쥐를 나타내잖아. 그래서 난 배트맨 싫어. 게다가 또 뭐야, 스파이더맨도 곰이 아니니, 곰이. 나도 걔 좀 일단 좀 슈퍼맨 멋있습니다. 원더우먼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배트맨 이 박쥐 새끼 싫어 난. 자, 우리 이렇게 했는데 기후를 보면 중생대 때의 기후. 얘는 대체로 온난했어. 따뜻했어. 빙하기가 중생대 때는 없었다. 고생대 말에 있었다. 신생대 복잡했어요. 빙하기가 몇 번? 4번. 간빙기가 3번. 그럼 중생대 때는 대체로 온난했으니까 빙하가 녹아 있었겠네. 그죠? 그럼 해수면이 높아요. 그래서 해수면이 가장 높았을 때는 중생대. 각 시대마다 멸종을 다 했어. 그럼 생물의 숫자는 지금 없어야 되는데 아니야. 계속 생물 숫자는 늘어나고 있어요. 왜? 환경에 적응을 한 놈들은 계속 번식을 하는 거지. 그래서 옛날에는 강한 놈이 살아남는다. 응? 정의란 무엇인가 막 이러면서 강한 놈이 살아남는다. 근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약간 의미가 살아남는 놈이 강한 거다. 강한 놈은 부러집니다. 소나무가 독야 청청하리라 막 푸르고 푸르지만 눈이 쌓이고 쌓이잖아. 그 무게에 못 있어서 나무들이 뿍뿍, 소나무 같은 경우는 부러져. 바람이 세면 소나무 같은 거 부러지거든. 너무 센 놈은 부러지는 거야. 그에 비해서 갈 때는 태풍이 와도 바람 불면 일리 넘어가고 일리 넘어가고 안 죽어요. 끝까지 살아남어. 어느 게 더 강하냐 보면 살아남는 놈이 강한 거야. 근데 요즘같이 막 급변하잖아. 갑자기 코로나가 막 돌고 뭐 그래서 식당들 모임이 없으니까 모이는 장 옛날엔 대형 크게 지으면 막 다 사업도 잘 되고 그럴 줄 알았는데 모임이 없어지니까 큰 극장 뭐 다 큰 타격을 입었죠. 그래서 살아남아. 조그만한 곳이라도 배달업 이런 거 막 해서 광고하고 막 우리 또 배달의 민족 배달 쭉 해가지고 막 그런데 또 살아남고. 그러니까 환경이 자꾸 변하면 나도 따라 같이 변해야 돼. 시대랑. 시대를 쫓아가지 못하면. 우리나라 삼성이 시대의 변화를 잘 캐치를 한 거지. 앞으로는 휴대폰이 될 것이다. 그래서 휴대폰 사업에 막 뛰어들었지. 전 세계 그 노키아가 제일 휴대폰이 유명했거든. 70%를 노키아에서 만들었어. 그리고 일본 모토로라 막 이랬는데 걔들이 이제 이 스마트폰으로 바뀔 것 같은데 얘들이 우리가 전 세계 70%를 쓰고 있는데 안 바뀔 거야. 금방 망했거든. 갑자기 빠르게 이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틈을 틈타가지고 잘 견뎌낸 거지. 애플 아니면 삼성. 이제 중국 애들도
이 새끼들도 가격 싸고 인구가 많으니까 중국 애들이 바짝 쫓아오고 있고 앞으로 사회는 변화를 해야 돼, 변화. 응? 알겠죠? 지금 사귀고 있는 남자 좀 비리비리하지? 바꿔버려. 의강이 어때? 좀 잘생겼지? 아니야? 너 눈이 녹아? 이 정도면 좋지 않아? 의강이 아까워요. 자, 우리 페이지 그래서 203페이지 했어요. 그죠? 205페이지도 문제 풀었어. 그지? 근데 현성이 너는 왜 이렇게 깨끗하지? 같이 풀었는데 여기? 잤나? 그러니까 왜? 아, 복습하려고? 일부러 그런데 복습도 안 하고 숙제도 안 하고 쉽게 이제 마음은 아주 그냥 딱 굳은 결심으로 했는데 넘겨서 우리 같이 볼게요. 간단한 것부터 하자. 순서 1번부터 안 하게 2번부터 할게요. 2번 지질시대 구분하는 기준으로 가장 적절한 거. 도현이 2번. 2번? 지질시대 구분한 거 뭐? 생물계 급변. 또 하나 된다면 대규모의 지각 변동. 정답은 2번 먼저 한다니까 쉽게. 그래서 2번의 정답 3번입니다. 응? 3번이요. 생물계 급변. 3번. 그림은 지질시대 상대적 길이를 나타냈다. 채훈이. 네. 3번의 정답은? 2번이요. 선감, 고중신 이래야죠? 정답 2번 맞습니다. 두찬이 4번. A, B, C, D 시대에 대해서 옳은 거 고르세요. 정답 4번 딩동댕. A시대는 화석이 가장 적지요. 이 문제가 다시 5번. 성캄브리아 시대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은 까닭 3가지만. 뭘 돼야 돼? 대규모의 시각 변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 지진, 화산 있었어. 전쟁 있었어. 그지? 또 딱딱한 부분이 없었어요. 얘는 단세포, 다세포 겨우 이래서. 자외선? 생물의 개체수도 작았어요. 자외선이랑 상관없는 거예요? 자외선. 화석과 자외선은 상관이 별로 없지. 바다에 있던 놈이 이제 육지로 나오게 된 거. 그러니까 그 얘기도 되겠다. 자외선이 많았기 때문에 생물의 숫자 자체가 적었겠지. 생물의 숫자 자체가 적었으니까 화석도 적게 되는 거죠. 오케이. 6번. 화석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거. 현성이. 사 번 딩동댕. 땅이 융기 올라왔다. 옛날에는 바다 화석이 지금 나타났다는 얘기는 옛날에 바다였는데 얘가 땅이 점점점 올라왔다는 얘기죠. 융기되었다. 수륙 분포. 여기가 육지냐 바다냐. 수륙 분포 알아낼 수 있지요. 생물의 진화 과정. 네. 옛날엔 말이 개새끼만 했어요. 사이즈가 되게 작았어. 그리고 발가락도 4개였었어. 그런데 4개면 가다가 하나가 삐끗하면 잘 달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점점 진화 단계를 보니까 말은 사이즈가 점점 커지고 발가락 수는 점점 줄어들고. 옛날엔 말은 이것저것 다 처먹었는데 초식 동물로 바뀌었어. 뭐를 보고 알아? 이빨을 보고 알아요. 이빨을 보면 초식 동물들은 계속 씹으니까 어금니가 발달이 돼. 육식 동물, 사자, 호랑이들은 송곳니가 발달이 되거든. 그래서 이빨 화석을 보니까 점점 진화됐구나라는 것도 알아내고. 사람은요? 사람은 잡식이지요. 그러니까 어금니도 발달이 돼 있고 송곳니도 역시 발달이 돼 있습니다. 6번에 4번 맞았어. 7번 그림은 화석의 분포 면적, 생존 기간을 나타냈다.
시상화석, 표준화석 가장 적합한 거 해나. 정답은 2번. 오케이. 시상화석은 생존기간이 길어요. 고사리 같은 거 아직까지 살아있죠. 근데 분포 면적은 좁습니다. 특정한 환경에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정답 2번. 자, 안 했던 1번으로 가자. 1번. 화석과 지질시대 옳지 않은 거 틀린 게 있습니다. 재훈이. 네. 답이요? 1번이요. 1번 땡. 호박 속에 갇힌 생물도 화석이 될 수 있다. 생물의 흔적, 유해 이거 다 화석이지요. 네. 정답 5번? 3번? 3번입니다. 3번. 생물체가 처음 등장한 이후의 역사를 지질시대. 아니, 생명체가 나타난 게 아니라 지구가 탄생한 이후부터 지금까지를 지질시대. 그래서 1번에 3번. 작년에 애가 학교에서 이 문제가 나왔어요. 1번. 그러니까 생명체가 처음 나타난 거 지질시대 맞네. 그래서 틀렸어 이 새끼가. 1번 문제는 특히 착각하기 쉬운 문제를 내거든. 지구가 만들어지고부터를 지질시대라고 합니다. 네. 자, 옆에 8번. 그림 가나다 고생물 화석을 나타냈다. 암모나이트. 서윤아. 옆에다 써야 돼. 무슨 시대? 중생대. 나는 고사리니까 무슨 시대? 지랄. 고생대라고 쓰면 안 되지. 지금도 있어요. 그죠? 얘는 환경을 알아내는 거야. 고사리 화석 보고 이거 고생대요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몰라요. 다 삼엽충. 무슨 시대? 고생대. 오케이. 그래놓고 옳은 거 고르세요. 응? 정답은 5번? 개떡 같은 소리죠? 5번? 고사리가 고사리 안 먹어봤어? 육개장에 넣는 게 고사리 아니니? 정답 3번. 큰일 났습니다. 정답 1번이죠? 1번이에요? 고사리는 육지에 있다니까. 산에서 캐는 거야. 아니, 우리나라 시조도 있지 않아?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로라. 수양산 전원까지 기억나요. 응? 이제 하는 거. 백이숙제라는 애가 중국의 백이숙제가 왕이 지랄 같으니까 산으로 가가지고 고사리만 캐먹다가 죽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산문인가 그 세조가 찬탈을 했잖아. 세종대왕이 죽기 전에 세조한테 얘기했거든. 조카야, 네가 왕이 될래? 내 아들이 좀 삐리삐리한데.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제가 끝까지 조카를 키우겠습니다. 이러다가 세조가 야수해가지고 거기 이제 브레인이 한명회였거든. 한명회가 칠삭동이야. 그러니까 엄마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빨리 나온 애야. 좀 빨리 나오면 미숙아라 애들이 좀 띨띨하거든. 근데 한명회는 아주 그냥 똑똑했어. 한명회가 했던 말이 이 세상은 내 손 안에 있소이다. 이렇게 보면 탁 보이는 거야. 정보망이 다다닥 있어가지고 누가 만났다 이래가지고 홍윤성이라는 보디가드 이런 애를 기용을 해. 그래가지고 이제 김종서가 이제 올 때 김종서는 그 호랑이가 있어도 그냥 활로 하고 김종서가 아주 굉장한 장군이었거든. 세종 때 신임을 얻고 이제 홍성윤이가 이제 김종서가 올 때 제거를 하고 해가지고 이제 왕을 뺐지. 그래서 성산문이 이게 잘못됐다 이러면서 백이숙제를 하나면서 야 수양산 수양대군을 의미하거든.
그 산에 가서 그 고사리를 먹어도 그거 그 나라 왕 건데, 응? 그러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러면서 성삼문이는 사육신이잖아. 잘못됐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죽잖아. 할 말은 하고, 응? 그래야 된다. 그래서 생육신이 있고 사육신이 있고. 근데 신숙주는 또 싹 아부를 해서 신숙주는 끝까지 살아남고. 그래서 숙주나물이 금방 쉬잖아. 이 사람이 이 변절을 막 요즘 정치인으로 얘기하면 대부분이지. 대부분입니다. 이쪽 편 붙었다, 이쪽 편 붙었다. 그래서 고사리는 육지에 있습니다. 산에 있어요. 근데 따뜻한 바다였다? 틀린 말이지. 기억 1번이 정답입니다. 자, 9번. 아래에 있는 땅이 먼저 땅이야. 그지? 아래가 삼엽층. 그러니까 이거로 알 수 있는 거 고생대구나. 또 바다구나라는 걸 알아요. 그 위에 보니까 메모드가 있네. 맘모스가 있어요. 여긴 육지구나. 얘는 신생대구나라는 걸 알아. 근데 옛날에 땅이 바다였는데 지금 육지가 됐다는 얘기는 점점 땅이 어떻게 됐다? 올라왔다. 융기가 됐다라는 과거도 추측해낼 수 있고요. 이렇게 화석으로 과거를 알아냅니다. 이에 대해서 옳은 것만 골라라. 단, 지층은 역전되지 않았다. 땅은 뒤집히지 않았다. 순서대로 쌓였다. 이 얘기야. 기억, 세1층이 3층보다 먼저 퇴적되었다. 네, 밑에 있으니까 먼저. 맞습니다. 니은, 이 지역은 육지 환경에서 바다 환경으로 바뀌었다. 땡, 바다가 육지로 바뀌었다라고 해야 돼. 니은 탈락. 이 지역에서는 중생대 지층이 나타나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퇴적암에서도 요것도 하나 하자. 조금. 암석은 크게 세 가지야. 암석은 몇 가지? 세 가지. 화, 성암, 퇴, 적암, 변, 성암. 이렇게 크게 세 가지야. 이 세 가지로 나눈 기준이 뭐예요? 생성 원인이 달라요, 원인. 화성암은 마그마가 굳어진 걸 화성암이라 그래. 퇴적암은 쌓이고 쌓였어. 퇴적작용을 받은 걸 퇴적암이라 그래요. 변성암은 열과 압력을 받아서 변했어. 그러니까 마그마가 막 올라오고 그 근처에 있는 돌은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걸 언제 했냐면 중1 때 했어. 기억이 안 날 거야. 마그마가 굳어졌는데 하나는 지하 깊은 데서 굳어졌어. 이걸 우리는 심성암이라고 해요. 마그마가 지하에서 굳어지면 마그마가 빵 위로 올라왔어. 그걸 우리는 화산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얘들이 또 색깔에 따라 나눠져. 어두운 색, 중간색, 밝은 색. 여기를 지우고. 그러면 화산이 뻥 터졌는데 어두워. 제주도에 많아. 무슨 암? 현무암. 이산화탄소 수증기가 날아가서 뻥뻥뻥 뚫려서 맷돌을 사용을 하죠. 현무암. 중간은 안산암. 밝으면 유문암. 이렇게 색깔에 따라 나눕니다. 그럼 심성암도 나눠요. 어두운 색 반려암. 중간색 섬록암. 밝은 색은 화강암. 그래서 화강암은 땅속에 있던 지하 깊은 곳에 있던 돌이야. 이쪽은 밝아요. 대표적인 거 설악산. 네, 울산 바위 하얀 색깔이죠. 네, 이게 옛날은 지하 깊은 곳에 있다가 점점 땅이 올라온 거야. 여기 가까운 북한산. 네, 하얀 돌산 보이죠? 이것도 역시 화강암입니다. 점점 땅이 올라온 거야. 이 제주도에 현무암이 많고, 그래서 색깔. 애들이 많이 헷갈린 게 화성암, 화산암, 화강암. 그래서 많이 헷갈려. 이 전체를 우리는 화성암이라고 합니다. 마그마가 굳어진 거. 그럼 퇴적암은요, 지금 화석은 무조건 퇴적암에만 있어요. 그래서 이 화성암의 종류가 쉐일, 삼, 여감, 또 암염, 시암이에요. 응? 사암이에요. 응회암, 석회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퇴적암의 종류야. 석탄 뭐 이것도 석탄 이런 것들이 다 퇴적암입니다. 그럼 셰일은 뭐가 쌓이고 쌓인 거예요? 이거 진흙, 고운 흙 이게 쌓여서 셰일이 됩니다. 그럼 사암은요, 이 사자가 모래 사자야. 사막, 모래가 쫙 있는데 사막이라고 하지. 진흙과 모래가 쌓이고 쌓이면 사암이 되는 겁니다. 이 역자는 자갈 역자입니다. 한자로. 그래서 진흙모래 자갈이 쌓이고 쌓이면 여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지워도 될까? 여기다 쓸까?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육지였고 여기가 바다인데 바다가 파도가 왔다 갔다 하면 여기를 깎겠지. 깎고 그럼 여기 돌 조각이 이렇게 있을 거야. 세게 파도가 쳐서 이제 큰 놈은 먼 바다까지 못 가요. 그래서 요 근처에 뭐가 많어? 여감이 있겠네. 모래는 조금 더 멀리까지 파도가 왔다 갔다 하면서 셰일 더 작은 놈은 진흙, 모래, 진흙. 그래서 육지와 가까운 곳은 여감, 그리고 사암, 셰일 이렇게 되는 거지. 더 멀리 있는 것은 석회암 같은 것도 나올 수 있어요. 조개 껍데기 이런 것들이. 그래서 석회암은 굉장히 멀리 있는 바다다. 그럼 깊이가 어떻다? 깊구나라는 것도 알고요. 그래서 해수욕장 이렇게 가다 보면 자갈들이 조금 있고 좀 더 가면 모래가 쭈르르 있고 그리고 물에 뽕당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거 깊이도 추정을 해낼 수가 있는 거야. 옛날에는 수륙 분포가 어땠구나, 여기가 육지였나 바다였나 이런 것도 알아내는 거죠. 만약에 풍수지리를 한다면 이것도 알아야지. 뭐 물이 흐르는 곳에 뭐 묘를 주면 안 좋다 뭐 막 그러잖아. 응? 물이 흐르는 곳에. 그래서 진흙, 모래, 자갈들이 쌓여서 그래서 셰일, 사암, 여감, 아염. 이 염자가 무슨 염자? 소금. 응? 왜? 휴대폰 뭐 꺼달래? 응? 이게 뭐가 들어왔네. 여기서 난 거야? 암염, 이게 소금 염자거든. 소금이 쌓여서 된 돌이 암염이야. 그러니까 암염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뭐야? 옛날에 바다였었다는 얘기지. 그 성경책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라고 있거든. 응?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랑 이렇게 걔들은 양떼를 치는데 양이 아주 막 된 거야. 이 종들이 막 서로 싸워. 좋은 잔디에다 양을 먹이려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야, 너랑 나랑 사이가 좋은데 우리 종들이 자꾸 싸우니까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갈게. 그랬더니 네가 정해. 그랬더니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라는 지역은 너무너무 좋은 거야. 막 사업도 잘 될 것 같고 거기를 선택을 했어. 아브라함은 반대로 갔는데 그 도시가 아주 타락한 도시야. 벌써부터 막 동성연애가 막 횡행하고 막 그 당시에도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여기 너무 썩었다. 심판을 내려야 되는데 그래서 천사를 내려보냈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 소식을 알고 여기 나그네가 왔는데 저 남자를 달라. 그러니까 롯이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집에 온 손님인데 그러면 안 돼요. 차라리 내 딸을 줄게. 아니야, 그 남자를 꺼내와.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빡 돌아서 안 되겠다. 이제 심판을 내려야겠다. 그래서 이제 불가지왕으로 하늘에서 막 떨어뜨렸는데 그때 얘기를 한 게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근데 롯의 아내가 너무너무 그리운 거야. 저쪽에 살 때가 좋았는데 산으로 도망가다가 뒤를 돌아본 순간 소금 기둥이 됐다. 그런 말이 나오거든, 성경책에. 거기에 암염이 또 많이 나와. 그 지역이. 터키 그 근방인데 그 지역. 이 성경책이 굉장히 과학적으로 어떻게 객관적인 사실이랑 많이 부합이 돼요. 응애암은 화산재가 쌓여서 돼요. 화산재. 응애암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옛날에 화산 활동이 있었어요. 조개 껍데기,
이런 것들. 석회암을 우리는 CaCO3 탄산칼슘이라고 하지요. 재훈이 산성에다 탄산칼슘을 넣었어. 무슨 기체 나와? 사실. 탄산칼슘을 산성.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야. 수소기체가 아니라. 석탄. 고사리가 썩으면 석탄이 되는 거야. 고사리가. 우리나라 강원도 지방에 고생대 때 고사리가 엄청 많아가지고 석탄이 많았거든. 그래서 태백 거기에 이제 연탄, 석탄을 막 채굴을 하는데 양이 점점 적게 나와. 그래가지고 폐광을 하니까 사람들이 갈 데가 없잖아. 그래서 지금 거기를 그 강원랜드, 그래서 도박장으로 만들었어요. 옛날에 강원도 태백 가면 경치가 참 좋아. 산도 푸르고. 이렇게 냇가에 가면 물이 흐르는데 물이 새까만 물이 흐르고. 석탄 캐니까 그 물이 다. 그리고 조금 태백시로, 태백은 지평면보다 800m가 높아요. 도시 자체가, 태백시 자체가, 강원도 땅이. 그래서 태백 사람들은 반팔이 없어. 여름이 잠깐 덥다가 끝이야. 한 달 정도. 그래서 태백 사람들은 반팔을 안 입어. 다 긴팔. 그만큼 선선하고 날씨가 조금 서늘해서 모기가 없대. 모기가. 그래서 내가 친구가 그쪽이라 갔더니 야, 이 새끼야 모기 있는데 왜 뻥까? 그랬더니 모기가 좀 크더라고. 그건 안 문대. 무는 건 암모기가 문대. 순모기가 무는 게 아니라. 저만 물지도 않는 거야. 나한테 그러더라고. 암컷은 왜 사람 피를 빼냐면 자기가 번식을 해야 되잖아. 영양분이 필요하니까 사람들 이렇게. 군대 가면 모기한테 엄청 뜯겨요. 이렇게 군복을 입어도 막 뚫어. 태백은 지대가 높아서 강원랜드를 한번 갔는데 어마어마 좋던데. 거기가 이제 막 빌라들 놓고 사람들이 도박하다가 돈이 떨어지면 자기 차를 전당포에 맡겨. BMW, 벤츠 엄청 많아요. 그러다 도박에서 또 잃면 그 차를 못 찾고 그냥 이제 가는 거지. 그럼 나중에 이제 거기 전당포에서 그거 팔아버려요. 중고차로. 그래서 야, 여기 전당포 하면 이거 돈 많이 벌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 외제차 저거 다, 도박은 정신병이거든. 그래서 하다 끊을 수가 없대, 도박은. 그래서 아예 당체 손을 대지 말아야 돼. 그래서 화투 막 이러는 사람들 있잖아. 그럼 내가 하지 말아야지. 그래가지고 자기가 손가락을 자르고 이래. 근데 오른손가락 자르면 그 다음에 왼손으로 이렇게 한대. 이게 정신적인 이거라. 그래서 도박, 끊어. 응? 도박은 정신병이야, 정신병. 자, 그래서 우리 사암 쉐일 나왔지요? 쉐일이 먼 바다예요. 사암은 점점 육지로 올라왔었다는 얘기죠. 9번의 정답 3번입니다. 10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화석은 가장 오래된 생물. 남세균, 사이아노박테리아. 얘가 여러 겹으로 쌓여서 만들어진 퇴적구조. 이게 스트로마톨라이트. 5번입니다. 11번. 다음 보기 생물을 지구의 번성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하여라. 서윤이. 정답은? 3번. 딩동댕. 에디아카라 동물군은 선깜부리아대. 그래서 리을이 제일 먼저 시작이 돼야 되죠. 디귿, 포유류가 신생되니까 맨 마지막. 3번 정답. 12번. 그림은 질시대에 따른 평균기온 강수량의 변화. 우리는 중생대를 보자. 중생대를 봤더니 평균기온이 높아요. 그죠? 네. 평균 강수량 나오고, 식물계에 있고 조류, 양치, 거시, 속시, 무척추, 어양, 파주. 예, 옳은 거 골라라. 의강이. 정답은 3번. 땡. 5번이죠. 동물계 급변으로 우리는 특히 식물도 되는데 왜냐면 속시, 거시 애매해. 그지? 우리는 동물들의 변화에 따라서 정답 5번이었습니다. 넘겨서 13번. 그림 가나다는 서로 다른 질시대 수류분포입니다. 각 질시대 번성했던 생물 화석을 골라라. 가를 보니까 전 세계가 하나로 뭉쳐 있어. 이걸 우리는
판계야라고 하고 고생대 말이지요, 이게. 그다음 조금씩 갈라져요. 그래서 가가 고생대, 다는 중생대, 나가 신생대. 네, 지금이랑 거의 유사하지요. 세계 지도가. 특히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은 신생대 때 생겼습니다. 그 밑에 화석, 삼엽충 옆에다 무슨 시대? 고생대. 암모나이트는 중생대. 화폐석은 신생대. 자꾸 써요. 그래서 여기를 써야 문제 이렇게 내려올 때 실수를 안 한다고. 손과 머리가 따로 놀게 됩니다. 우리가 긴장하면. 메모드 옆에는 신생대라고 쓰고 공룡 중생대. 그럼 현성이 매치를 하면 정답은 정답 2번 딩동댕. 14번 그림 가나다는 질시대 환경 생물을 복원한 모식도다. 가 밑에다 쓰자. 뭐라고? 신생대. 그럼 나는요? 고생대. 완종류 삼엽충이 보이죠? 다는 중생대. 따라서 인간은 신생대에 생기지. 인간이 나온 지는 얼마 안 된 거야. 그래서 중생대 때 공룡이랑 뭐 같이 뭐 싸우고 막 이러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네. 옳은 거 골라라. 부찬이. 정답 5번 딩동댕. 1번 가시대 신생대는 오존충이 있지요. 나시대 생물들은 바닷속에서만 살았다. 만 때문에 틀렸어. 육지로 기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정답 5번. 15번 그림은 어느 영화에서 주인공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서 바라본 장면이다. 위의 장면에 나타나는 과학적 오류 근거를 제시하여 네, 공룡과 인간은 싸울 수가 없어. 왜요? 지니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거죠. 네. 16, 17 그림은 질시대의 생물 과외수 변화입니다. 네, 고생대 때 3번의 대멸종이 있었는데 고생대 말이 가장 큰 멸종이었습니다. 그 중생대 말에도 그래서 5번의 큰 멸종이 있었다. 이거 기억해야 되고 16번 가 시기에 대멸종 옳은 거 골라라. 채훈이. 정답 2번 딩동댕. 자, 기억 운석 충돌이 주요 원인이다. 이건 중생대 말입니다. 이때 공룡 망한 게 커다란 운석 충돌 소리야. 그래서 중생대 말이고요. 니은 암모나이트 공룡이 멸종하였다. 네, 역시 중생대 말이지요. 정답은 디귿 하나만 맞습니다. 17번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거 골라라. 해나. 정답은 1번 딩동댕. 기억 대멸종 후 생물 과외 수는 점점 감소한다가 아니라 멸종 이후에 다시 또 증가를 합니다. 증가한 이유가 왜요? 환경에 적응한 놈들은 번성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디귿 생물 다양성이 가장 높은 건 중생대가 아니라 그래프를 보면 지금이죠. 신생대입니다. 그래서 나는 빙하가 녹으면 우리 북극곰이 멸종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걔가 멸종이 되면 다른 놈이 나타나지 않을까? 나는 그래서 별 걱정을 안 해. 오히려 빙하가 녹는 게 그게 걱정이 아니라 나는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애들, 전쟁 난민들 그게 더 걱정이 돼. 그 TV에서 뭐 이렇게 북극곰을 살립시다, 10,000원 뭐 기부하세요 이러면 차라리 아프리카 난민들 저쪽에 돈을 줘야지. 요즘 개새끼들한테 돈 들어가고 막 다시 태어나면 개로 태어나고 싶어 이런 사람들 많어. 주인이 막 통조림 고기 반찬 해주고 산책도 시켜주고 막
사람 인생이 중요하지. 17번의 정답 1번입니다. 옆에 1등급 도전 1, 2, 3, 4. 네 문제 풀어보자.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재성아 페이지 209페이지.